네, 오늘은 지난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선고된 2011두 28165 사건 불가피한 자가용 출퇴근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에는 산재법 시행령 제29조에는 출퇴근 중의 사고의 판단 기준으로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또 두 번째로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 하에서만 업무상 재해로 출퇴근 중에 사고인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2008년 이후의 대법원 판례를 보자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본인 스스로의 자가용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그런 판결들이 가끔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이 판례는 이 세 가지 중에 해당이 되어야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가 났다든가, 두 번째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 처리, 세 번째로 근무지의 특수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할 수가 없고 본인의 차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그런 판결을 해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판결은 바로 이 세 번째 근무지의 특수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 부득이하게 본인의 차로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사망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등장하는 이 근로자는 1997년 3월 19일 입사를 해가지고 2006년 1월 18일경부터 경남 산청군에 있는 도로공사의 안전관리과장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는 2009년 2월 20일 본인 소유의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공사 현장으로 출근하던 중에 아침 7시 47분에 출발을 했으나 33호선 국도상에서 선행교통사고로 인해 견인되던 코란도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차량이 미끄러져서 회전하는 중에 코란도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후송하던 중에 오전 8시 12분경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로 해당이 된다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해달라고 청구 소송을 내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 사건 자동차는 그 이용 관리권이 근로자 이 망인에게 전담되어 있었고 동료 근로자들을 태워 출퇴근하는 등 사업주가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근무의 특성상 원거리에서 출퇴근하여야 함에도 이 망인에게 별도로 회사에서 유료비라든지 비용 지원이 일절 있지 않았다는 점,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놓여 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에 대한 신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족들은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서 그동안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이번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 판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판결의 내용은 근무지 특수성으로 인해 출퇴근 방법 등의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분은 진주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이 공사 현장인 진주에서 외곽으로 한 20km 떨어진 곳에는 일반적인 대중교통이 전혀 없어 이 근로자는 본인의 차로 부득이하게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고 본인의 차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서는 출퇴근 방법의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자기 차량으로 회사 차가 아닌 본인의 차로 출근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이 된다는 그런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에 의한다면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이 아니더라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무지의 특수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의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경우 본인의 차로 출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판결에 대한 전제는 대중교통 이용 수단이 없었다는 점이 가장 그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도 2011년 11월 10일 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바가 하나 있습니다. 주로 카풀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비용을 지급하고 카풀 차량을 운행을 하였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회에 있다고 산재 처리를 이렇게 하게 된 판례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2011년도 11월 10일 날 판례는 카풀을 회사에서 경비를 지원받고는 하고 있지만 카풀을 운전하는 근로자가 또 다른 동료 근로자를 카풀에 태우기 위해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이제 그 같은 근무지에 근무를 하는 관계로 동료 근로자를 태우고 가다가 카풀 차기는 하지만 동료 근로자를 카풀로 승차를 시키기 위해서 태워가다가 일어난 사고였습니다만은 그 태우러 간 그 동료 근로자가 그 동료 근로자는 회사 근무지까지 혼자서 카풀을 이용하지 않고도 많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카풀을 이용을 했다면 카풀을 이용해서 회사가 제공한 또는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카풀에 동승해서 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물론 업무상 재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그 카풀에 동승한 사람을 태우러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 카풀에 동승을 시키기 위해서 태우러 가려고 했던 그 동료 근로자는 본인과 달리 그 동료 근로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사무실에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근무지의 특수성으로 출퇴근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 업무상 재해 인정될 수 있다는 그런 기준과는 달리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의 요지는 결과적으로 출퇴근상에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서 출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방법으로서는 출퇴근을 할 수가 없는 방법 등의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본인의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그런 판결이 되겠습니다.